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운명에 대한 반란과 자기인식이라는 글의 일부입니다. 이게 우리가 왜 내면에 좀 원치 않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른바 운명 안에서 자기 자리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좀 독특한 시각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글이 말하는 운명, 또 내면의 도전, 자기인식, 여기에 대한 핵심 메시지가 뭔지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글이 처음부터 이런 질문을 던져요. 아니, 왜 우리는 이렇게 좀 힘들게 느껴지는 내면의 특성들, 이걸 가지고 태어났을까? 어차피, 뭐랄까, 영원으로 돌아갈 존재인데 지금 여기서 벌이는 이 치열한 내적 싸움이 다 무슨 소용이람? 이런 의문이죠. 네, 그 질문에 대한 이 글의 핵심 답변은요. 우리가 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긍정적인, 그러니까 능동적인 힘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다시 말해 수동적인 경향성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글이 그 부정적 특성을 그냥 결함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이걸 우리가 지상에 사는 동안에 자신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주어진 일종의 교육적인 도구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글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것은 사실 좋고 나쁨 이런 구별 없이 본질적으로는 다 순수하고 지혜롭고 또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막 피하고 싶어하는 내면의 그림자 같은 것조차도 성장을 위한 필수 연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운명에 대한 반란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듣고 보니까 그게 우리가 가진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에 저항하려는 그런 뭐랄까 본능적인 몸부림 그런 느낌이네요. 근데 또 동시에 그래서는 어차피 영원으로 돌아갈 거면 이 싸움이 좀 더덥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이런 점도 짚어주고요. 맞아요. 하지만 글은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제시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특성들이야말로 우리한테 뭐가 이롭고 뭐가 해로운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울이자 스승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을 때 그때 고통을 받게 되는 거고 그 책임은 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온전히 우리 자신에게 있다 이렇게 단언을 해요. 심지어 이 특성들은 우리 존재 깊숙이 아주 뿌리내리고 있어서 피할 수도 없고 결국엔 영원으로까지 가져가는 거다. 이렇게까지 말하거든요. 와, 영원으로까지 가져간다. 그 부분 좀 놀라운데요? 그럼 그건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 뭐 그런 뜻인가요? 아니면 그 성질을 이해하고 다루는 법을 배우라는 걸까요? 글의 맥락으로 보면 후자에 더 가깝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없애야 할 대상이라기보다는 그것의 본질이나 작동 방식을 우리가 이해하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힘을 기르는 과정,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은 이런 내면의 어려움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고 용감하게 그리고 끈기 있게 맞서 싸워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문을 하죠. 그렇다면 이런 내면의 어려움을 그냥 인지하는 걸 넘어서 그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맞서라고 제안을 하나요? 아주 직접적이에요. 그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우리한테 속삭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정반대로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매일의 습관이 될 때까지 정말 꾸준히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요. 아침에 눈 딱 뜰 때부터 매 순간순간 자기 생각과 감정을 계속 주시하고 분석해서 만약 그게 나한테 해로운 그런 수동적인 경향이다 싶으면 즉시 그 반대되는 생각이나 행동으로 맞서서 그걸 파괴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요. 와, 매 순간 생각과 감정을 경계하라니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수행 같긴 한데 그래서는 그렇게 꾸준히 노력하면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나요? 네, 그 결과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이런 내면의 장애물을 꾸준히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더 강인해지고 회복력도 좋아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건강해진다고 해요. 결국에는 삶 전체가 우리를 기쁘게 하기 시작하는 그런 경지에 이른다고 말하죠. 바로 그때 우리는 이 우주적인 섭리가 애초에 잘못된 것을 창조한 게 아니구나. 그리고 우리가 모든 장애물을 넘어설 충분한 생명 에너지와 자기 인식을 위한 모든 조건을 이미 다 받았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그 부정적인 특성들의 힘이라는 게 결코 우리의 근원적인 생명력보다 강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에요. 노력 없이는 얻는 게 없다는 원칙,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요. 이 목표 달성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보는 건가요?
글쎄요, 글은 운명, 그러니까 원인의 세계는 절대적으로 공정하다고 말합니다. 이 물질 세계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영원한 생명,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완전한 자기인식을 위한 노력을 통해서 그걸 획득하지 못한 사람은 저기 보이지 않는 세계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인식을 완료할 때까지 계속 지상에서의 삶을 반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자신의 가장 높은 목표를 향해서 정당하게 노력한 사람은 이미 그것을 성취한 상태이고 그 결과로 오는 행복과 축복을 누린다고 하고요.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개인의 의식적인 노력과 이해의 깊이에 따라서 결과가 결정되는 뭐랄까 일종의 순환적인 과정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글은 내면의 갈등을 무슨 벌이나 결함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장하고 또 자기 실현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도전 과제, 그리고 교육 과정이다 이런 관점을 제시하는 거네요. 더 높은 의식 상태, 그래서 말하는 그 영원에 이르기 위한 필수 코스다 이런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 전문가께서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결국 이 글은 우리가 자기 자신의 운명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그 의식적인 노력과 끊임없는 자기 성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안에 있는 그 부정적이라고 여겨지는 측면들이 사실은 그 배움의 여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 스스로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 글은 주로 우리 내면의 싸움과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이 여러분이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외부적인 도전이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을 바라보고 또 대처하는 방식에는 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